자, 이제 마지막 밴드 DMOT 다크미러 오브 트레저디 김경선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건 국내 밴드인데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이 좀 되게 재미있었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예.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국내 밴드가 어떻게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겠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다 비슷한 텐데 마이너한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작아요. 특히나 또 저희 모두 다 다들 비슷한 시기에 음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온라인 시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을 확장하는 데 부분 자체에서 이제 시장을 국내로만 한정짓지 말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장하게 되면은 좀 더 자유로운 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 거 이상의 어떤 의미는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1년의 대부분은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해봤거든요, 전부. 예, 거기서 그러니까 항상 해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은 한국 활동이,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예.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모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한국 활동 자체는 그 정도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남는 에너지 자체는 해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더 에너지 쏟자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되게 선진적인 발상, 앞서가는 발상이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보면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는 밴드들 많아요. 국내 활동 거의 안 하고 아예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들 꽤 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도 블랙메탈 밴드인 싸이 같은 경우도 거기 우리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근데 저는 밴드들이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오프라인 시대에는 그런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뭐 밴드를 시작하거나 또는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굳이 뭐 국내를 한정지어서 밴드의 활동 영역을 한계를 활동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다크미러 오브 트레저드의 시도는 굉장히 좀 박수를 받을 만한 저는 시도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곡 만들 때 이제 군대에서 보일러실 들어가셔가지고 보일러실에서 요즘에는 기타 들고 들어갈 수 있나요? 가서 요즘에도 그런 거 잘 못하나? 제대한 지 너무 오래돼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민방위도 끝났죠. 뭐 끝났죠. 이건 남자들만 하는 개그인데 죄송합니다. 네. 곡을 블록처럼 만든다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저마다 곡 쓰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더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반면에 그러니까 굉장히 공학적으로 자기는 곡을 만든다고 하지만 음악은 이미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이걸 끄집어내는 거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또 굉장히 뭐 이분이야말로 아티스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좀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작업을 이렇게 작업한 지 이제 좀 오래됐는데, 약간 어떤 곡을 작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데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기록을 되게 상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키는 뭐고, 뭐 스케일은 어떤 걸 썼고, BPM은 몇이고, 이게 뭐 몇 분의 몇 박자이고,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폴더별로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곡을 이제 딱 만들어야 될 시점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곡들을 다 이거에 맞는 템포와 키와 그리고 거기 이제 그 폴더에 기록을 할 때 어떤 무드도 같이 기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무드 그런 부분들을 서치를 해서 그거를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붙이고 그러면 이게 잘 맞으면 운이 좋은 거고 잘 안 맞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곡이 이 두 개를 붙이는 부분의 연결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저한테는 작곡이에요. 예,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는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연계되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영감형이 아니라고 계속 책에서 강조하신단 말이죠. 근데 블록을 스케치할 때만큼은 어떤 영감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뭐 기계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그래도 뭔가가 뭐 말씀대로 본인 안에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과정이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영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인터뷰 초반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만든다고 또 어떤 뭐 자신의 취향을 찾아간다 이 부분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성향의 어떤 무드의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스래시 메탈을 연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무드와 그 어떤 성향 자체가 자신에게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스래시 메탈을 하는 거고 이분은 하드코어와 메탈코어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뭔가를 창작해 나가는 과정 자체는 자신의 안에서 자기의 취향에 가장 맞는 어떤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장르라는 거는 어떤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법에 맞춰서 자신이 가장 익숙한 언어로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뭐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뭐 그런 얘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앨범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작업이 되게 안 돼요 지금 이제 지금 창작력 고갈로 인해서 지금 곡이 작업이 되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끄집어낼 내면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로 하면 되잖아.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돼 그게. 예. 우리가 그래. 예. 이거 안 돼, 안 나와 우리가 하면. 사실 아사린 키오 인터뷰 때도 AI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다루면 인터뷰가 저 멀리까지 갈 것 같아서 빼낸 내용이긴 한데 이제 AI가 참 어디까지 갈지 참 뭐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가는 데는 글쎄 이건 참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근데 뭐 요즘에 영상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이미지 만들어내는 것들 보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럼 이제 아티스트 역할은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뭐 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한마디 할 게 있는데 AI가 창작을 잘할 수는 있어요. 잘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본인이 프롬프트를 써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100% 커스텀할 수 있는 단계의 어떤 AI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제약이 되게 많겠죠. 그럼 AI의 편집성 자체는 많이 사라지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100%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AI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주제가 어려워서. 네. 여튼 경선 씨 인터뷰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본인이 계속 자기는 영감형이 아니고 아티스트가 아니고 예술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가장 아티스트 같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만 좀 에피소드 여쭤볼게요. 그 해외에 나가서 환상이 다 깨졌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환상을 갖고 음악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초반에 먼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해외에 있는 유명 아티스트들도 자신의 잡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에서 일단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예를 하나 또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그랬었지? 모든 모든 뮤지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났을 때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다크미러브 트레저디라는 밴드이고 한국에서 활동 가능한 유일한 블랙메탈 밴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너희는 좋겠다. 신도 넓고 그다음에 기회도 많고 무대도 많고 그걸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희가 너무 부럽다. 실제로 너희는 너희만 잘하면 되지 않냐. 근데 우리는 수많은 밴드들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도태된다면 뭐 거기서 지게 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거를 한번 느꼈거든요. 그 투어 중에 한번 그 한 블럭을 두고 클레드로피스 공연이랑 저희 공연이랑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말아먹었거든요. 예, 그 저희는 아주 비싼 비용을 치러서 거기까지 유럽을 가서 시간 다 빼서 그렇게 투어를 하고 있는데 하루 공연을 정말 관객이 그러니까 손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관객들 앞에서 공연했던 스케줄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현실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동료 밴드들은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럽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연주를 하고 음악을 했으면은 이걸 전업으로 해서 뭐 어떻게 했을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그 짬 안 됐을 때 선배들이 항상 했던 얘기들이 일본에서 공연을 하면 동네 밴드들이 해도 3, 400명이 와서 뭐 홀을 꽉 채운다.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밴드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해주면은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자기네들도 경력이 안 되고 그럴 때는 10명, 15명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실제로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획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와, 너무 부러울 때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깨고 그냥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환경이나 이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경선 씨 말대로 저희도 뭐 일본 공연이나 이런 다녀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예, 정말로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좀 밴드 하는 거는. 근데 한 10년, 20년 전은 달랐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화적인 수요나 물론 그쪽이 훨씬 더 경쟁이 격렬하고 치열하다라는 건 뭐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씬이 더 나은 장점이라고 봐야 단점이라고 봐야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런 경쟁의 그 심함 이런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일본 공연 가도 뭐 언더그라운드 씬 이런 부분들은 다들 자기 발로 뛰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 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어디를 부러워하고 어디를 환상을 갖고 이런 것들은 뭐 밴드 씬 내에서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혹시 다른 밴드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라든가 뭐 제가 형 이건 아닌데라는 싶었던 거라든가 뭐 이런 저는 것들. 그것보다 지금 저희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은 지금 저자이신 사료님의 얘기를 다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시고 집필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고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할 얘기를 얼추 대충 묻혀서 가면서 해서 한 건데 제일 힘든 건 역시 이 다양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원래 처음에 초고는 녹음본을 그대로 실었었어요. 뭐 욕도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몇 번 그러니까 왜냐면 이들 목소리를 어떻게든 최대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현장감을. 저도 처음 써보는 글이다 보니 그렇게 하고 다시 처음에서 돌아보니 이걸 글로 만들기엔 너무 러프한 거예요. 예. 그런 과정들. 근데 어쨌든 각자 이 개성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글을 쓰는 과정들이 제일 뭐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쓰는 과정 이거 아시겠지만 1년 걸렸거든요. 책 기획하고 쓰는 데까지. 어떤 분들 되게 빨리 썼다고도 하시는데 뭐 하루하루가 정말 의외로 뭐 쉬는 날도 없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쓰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이 책은 사실 뭐 밴드들 초보들 뭐 초입에 들어서는 분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동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